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 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형대 수학에서는 행렬, 행렬식, 선형변환, 차원과 구조, 대각화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렬 단원에서는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부분 공간과 일자 독립, 특수 형태의 행렬, LU 분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개념에서는 주로 사용할 연산이 기본행 연산, Elementary Law Operation입니다.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닌 상수를 한 행에 곱하는 것, 그리고 두 행을 교환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행에 상수를 곱한 후 다른 행에 더하는 겁니다.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우리 미지수를 소거할 때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하죠.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보다 간단한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 두 행을 교환하든지. 자, 이거를 미지수를 생략한 행렬로 나타낸 행렬에서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하고 다른 행에 더하거나 한 행에 모든 성분이 0일 때 0이 아닌 성분이 있는 행과 교환하는 두 행을 교환하는 이와 같은 기본행 연산은 궁극적인 목적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 가우스 조르당 엘리미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가우스 조르당 소구법에 해당되는 거죠. 특히 항등행렬, 단위행렬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지는 행렬을 기본행렬이라고 합니다. Elementary Matrix. 그러면 기본행렬은 언제나 정사각행렬이겠죠. 자, 그리고 행렬의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0이 아닌 성분 밑의 성분을 0이 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행렬을 로우 에셜론 폼, 행사다리꼴. 윗성분들까지 모두 0이 되게 하는 행렬을 Reduced Low Echelon Form, 기하행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다리꼴은 0이 아닌 성분 밑에 성분들이 모두 0인 겁니다. 0이 아닌 성분 밑성분들이 0이 아닌 성분 밑성분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행렬을 로우 에셜론 폼, 행사다리꼴. 그런데 윗성분들까지 0일 때 Reduced Low Echelon Form, 기하 행사다리꼴이라고 한다는 거. M 곱하기 N 행렬 A와 항등 행렬의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진 행렬 기본 행렬은 M 곱하기 M 행렬입니다. 행렬 A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취할 거예요. 그리고 항등 행렬 I에 M 곱하기 M인 항등 행렬 I에 마찬가지로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진 행렬 기본행렬 E,
자, 그런데 행렬 A와 항등행렬 I에 같은 기본행 연산을 취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행에 영이 아닌 상수배를 한다. 혹은 한 행에 영이 아닌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 다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행렬 A에 그리고 항등행렬 I에서 얻어지는 기본행렬 E. 자, 그런데 기본행렬 E를 행렬 A에 곱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행렬 A의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지는 행렬과 기본행렬을 A에 곱해서 얻어지는 행렬이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행렬이에요. 그리고 기본행렬 E는 항등행렬 I에 첫 번째 행에 4배를 해서 3행에 더한 겁니다. 행렬 A의 기본행 연산을 취해 볼게요. 기본행렬을 얻는 기본행 연산을 그럼 1행에 4배를 해서 3행에 더할 거예요. 1행에 4배를 해서 3행에 더하니까 3행 1열의 성분이 5죠. 3행 2열의 성분은 3입니다. 3행 3열의 성분은 6을 4에 대해야 되니까 10이 나오죠. 3행 3열의 성분은 9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기본 행렬 E와 행렬 A를 곱했을 때 3행의 성분이 5, 4, 10, 9로 나오느냐?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5, 4까지를 맞는데 12하고 10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저 4배를 했었죠. 4배를. 그러니까 8을 4에다 더하니까 12가 나와야 되죠. 제가 왜 근데 이거를 그죠? 어떤 걸 잘못 곱했나요? 그래서 5, 4, 12, 12가 나온다는 거. 행렬 A의 1행에다가 4배를 해서 3행에 더한 거나 기본 행렬을 A에 곱해서 얻어진 결과가 어떻다? 같다는 거. 참고로 행렬의 곱셈은 앞에 행렬의 행의 모든 성분들을 행벡터, 뒤에 행렬 A의 열의 모든 성분들, 열벡터. 예를 들어서 1행의 모든 성분들, 행벡터. 2열의 모든 성분들, 열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행렬의 행벡터와 뒤에 행렬의 열벡터의 내적이 행렬의 곱의 성분이 된다는 거. 그러면 5, 4, 12, 1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아, 행렬 A에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지는 행렬이나 항등행렬에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지는 기본행렬을 A에 곱한 거나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 자,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 단원의 개념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기본행렬 E로부터 항등행렬 I를 복구하는 방법이에요. 복구하는 용어를 쓴 이유를 아시겠죠? 기본행렬은 항등행렬로부터 얻어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기본행렬로 항등행렬 I를 복구하는 방법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항등행렬 I에 행한 기본행 연산에 대해서 역 연산을 취하면은 기본행렬에서 항등행렬 I를 복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기본행 연산 I행에 0이 아닌 상수 C를 곱했습니다. 항등행렬에다가. 그러면 기본행렬 이가 얻어지죠? 이거에 대한 역연산. 그러면 기본행렬에다가 방금 취한 역연산. 그러면 똑같은 행에다가 역연산이니까 C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C를 곱했으니까 나눠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항등행렬의 두 행 I행과 J행을 교환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행렬 기본행렬. 자, 이번에는 기본행렬에 방금 취했던 역연산 I행과 J행을 교환했으니까 한 번 더 I행과 J행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등행렬 I가 얻어지겠습니까? 마지막 기본행 연산 I행에 0이 아닌 상수 C를 곱해서 J행에 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등행렬 I로부터 기본행렬 E가 얻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행렬 E에서 방금 취한 역연산 I행에다가 C를 곱했었는데 마이너스 C를 곱하면 되죠. 이거를 J행에다 더한다. 그러면 항등행렬 I가 얻어지겠죠. 항등행렬 I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지는 기본행렬 E로부터 항등행렬 I를 복구하는 방법은 기본행 연산을 했던 거에 여기 연산을 취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기본행렬 E입니다. 자, 이거는 항등행렬 I의 첫 번째 행을 4배를 해서 세 번째 행이 더한 거죠. 그래서 I로부터 1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E로부터 I를 복구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해서 3행이 더하겠죠. 그러면 항등행렬 I의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4배를 해서 3행에 대한 행렬을 E0라고 두면은 요 E와 E0에 대한 곱이 뭐로 나타나겠냐면은 뭐로 나타날 것 같아요? E와 E0의 곱 혹은 E0와 E의 곱 뭐로 나타납니까? 항등행렬이 나타나죠. 그러면 E와 E0는 바로 뭐가 된다? 역행렬이 된다는 거. 기본행렬 E는 항등행렬 I의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졌어요. 그리고 E0라는 것은 항등행렬 I에다가 기본행렬 E를 얻을 때의 연산에 대한 역연산을 취해서 얻어지는 행렬입니다. 그런데 E0 또한 뭐가 됩니까? 그러면 기본행렬이 되죠. 따라서 다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행렬 E는 가역행렬이죠. 그리고 그 역행렬 또한 가역행렬이자 기본행렬이 된다는 것. 이 정리 내용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서 결정적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기본행렬은 가역행렬이다. 그 역행렬 또한 가역행렬이기 때문에 기본행렬이 된다는 것. 기본행렬의 곱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역행렬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노트할 내용은 정사각행렬을 A를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기본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 행렬은 기본행렬의 곱은 가역행렬이라고 했으니까 가역행렬이 되겠다. 그럼 그 역 또한 가역행렬은 기본행렬의 곱으로 나타나겠다는 것.
방금 노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정사각행렬 A의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고칠 거예요. 근데 그 기하행 사다리꼴이 항등행렬 I로 나타난다면 그 말은 기본행렬들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사각행렬 A는 가역행렬이 되는 거죠. 행렬 A에다가 기본행연산 E1 여기에다가 다시 또 기본행연산 E2 그럼 곱해 나가는 거죠. EK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항등행렬 I 기하행 사다리꼴로 고쳐지면은 행렬 A는 가역행렬이다. 그리고 행렬 A에 대한 역행렬은 바로 기본행렬들의 곱이죠. 따라서 다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버전 알고리즘.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행렬 A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항등행렬 I를 추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행렬을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붙임 행렬 혹은 첨가 행렬. 방금 내용을 이 행렬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붙임 행렬, 첨가 행렬에 행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취할 거예요. 기본행 연산을 취한다는 것은 기본행렬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행 연산 첫 번째. 항등행렬을 곱했으니까 항등행렬 생략해도 되죠. 한 번 더 기본행 연산, 그 말은 기본행렬 E2를 곱하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EK를 곱했습니다. 기본행 연산. 행렬 A가 가역행렬이라면은 기본행 연산에 의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고쳐지는데 이 기하행 사다리꼴이 뭐로 바뀌어지겠어요? 바로 항등행렬. 그러면 항등행렬로 바뀌었으니까 바로 이 부분, 이 앞부분이죠? 바로 뭡니까? 행렬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인버전 알고리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3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을 구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는데 기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주어진 행렬은 가역행렬이 아닌 거죠. 즉 기하행 사다리꼴의 항등행렬로 나타나지 않으면 주어진 3차 정사각행렬은 가역행렬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기하행 사다리꼴이 3차 항등행렬로 나타나면 주어진 행렬은 가역행렬이 되겠다. 그럼 그 역행렬은 어떻게 되겠다? 기본 행렬의 역행렬의 곱으로 나타나겠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바로 다음과 같이 행렬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행렬을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3차 정사각행렬 A에다가 3차 항등행렬 I를 첨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붙임 행렬 혹은 첨가 행렬. 그래서 이 붙임 행렬 행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취할 거예요. 기본행 연산을 취하면 첫 번째 기본행 연산을 취할까요? 기본행 연산을 취한다는 것은 기본 행렬을 곱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항등행렬을 곱하는 거는 항등행렬 생략할 수 있죠? 두 번째 기본행렬 연산을 지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본행렬을 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행렬을 계속 취하면은 이 행렬이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뀌겠죠. 특히 기하행 사다리꼴 중에서 항등행렬로 나타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항등행렬로 나타나면은 K번째까지 시행했다고 볼까요?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렬 A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인버전 알고리즘. 복잡해 보이던 게 전혀 복잡하지가 않죠. 기본행 연산을 취한다는 것은 기본행렬을 곱하는 거다. 기본행렬을 곱하는 것은 기본행 연산을 취한다. 기본행렬의 곱으로 나타나고 기하행 사다리꼴이 항등행렬로 나타나면은 주어진 행렬은 가역행렬이 되겠다. 가역행렬은 그래서 기본행렬들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 그래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부침 행렬 혹은 첨가 행렬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선을 그어도 됩니다.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혼동에 우려가 없다면은. 자, 그러면 첫 번째 행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일행일렬이 있죠. 기본행 연산을 취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사다리꼴 혹은 기하행사다리꼴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행일렬에 1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2행에 더하고 1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3행에 더하면은 1행일렬 성분 바로 밑에 두 성분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1행에서 취할 작업인 기본행 연산은 끝났습니다. 그럼 두 개의 기본행렬이 곱해진 거죠. 자, 이제 2행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2행으로 넘어가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2행일렬에 있죠. 2행이열에 있죠. 자, 그러면 이 2행이열에 아랫성분만 0이 되게 하는 행렬을 행사다리꼴, 윗성분까지 0이 되게 하는 행렬을 기하행사다리꼴. 우리는 지금 역행렬을 구해야 되니까 기하행사다리꼴로 변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고 2행에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하면 되죠. 제가 편리하게 하려고 덧셈 연산만 지금 취합니다. 2행에 1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서 빼고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다가 빼주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지? 자, 그런데 그냥 루틴화하기 위해서, 알고리즘화하기 위해서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다 더하고 2행에다가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한다. 뭐 혼동에 우리가 없다면 뭐 빼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2행, 2열의 윗성분, 아랫성분들 다 0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행에도 취할 수 있는 기본행 연산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행 연산을 두 번 취했기 때문에 기본행렬 두 개가 곱해졌겠죠? 첫 번째 행에서 기본행 연산 두 번 취했습니다. 기본행렬 두 개가 곱해졌습니다.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죠. 기본행렬 두 개가 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3행 3열에 있죠. 3행 3열에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로 만듭시다. 우리 항등행렬로 어차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취한 기본행 연산이 5번이죠? 그러면 5개의 기본행렬이 곱해진 거예요. 그 5개의 기본행렬의 곱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역행렬이 되겠다. 아직까지 2가지 더 남았죠. 지금까지 5개의 기본행렬 곱했습니다. 아직까지 역행렬을 구하려면 2개의 기본행렬을 더 찾아야 되겠죠. 왜냐? 3행 3열의 윗성분들이 0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3행 3열에 마이너스를 9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고 3행 3열에 3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하면은 3행 3열의 윗성분 모두가 다 0이 됩니까? 그러면 기본행 연산을 총 7번 취했나요? 첫 번째 행에서 2번, 두 번째 행에서 2번, 세 번째 행에서 3번. 총 7번 취했죠? 그럼 7개의 기본행렬들. 그 7개의 기본행렬들의 곱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역행렬이 되겠다. 그걸 뭐 따로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과연 이게 역행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행렬 A와 역행렬이라고 주장되는 행렬에 곱을 하면은 항등행렬이 나와야 되죠.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는 바로 구해지잖아요. 그죠?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역행렬 XY, UV라고 두면은 항등행렬이 나와야 되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렬 A에 대한 역행렬 XY, UV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AD 빼기 BC 분의 1에 D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주어진다는 거. 아니, 선생님, 그러면 3차 정사각행렬을 또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바로 AD 빼기 BC가 뭐에 해당되느냐면은 행렬 A에 대한 디터미넌트. 그리고 이 행렬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행렬 A에 대한 수반 행렬. 근데 이게 간편할 것 같은데 전혀 간단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수반 행렬 구하는 게 지극히 지루한 계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는 바로 나오지만 3차 이상부터는 9개의 성분들을 구해야 돼요. 9개의 성분들을 일일이 계산해야 됩니다. 무려 9개를. 그래서 3차 이상부터는 방금 설명드린 인버전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찾는다는 것.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인버전 알고리즘. 자, 이번 개념은 부분 공간과 1차 독립, 즉 팩터 공간과 관련되는 겁니다. Rn 팩터 공간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 W라고 할까요? 이 W라는 Rn 팩터 공간의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 임의의 팩터에 대한 덧셈과 임의의 팩터에 대한 스칼라 곱, 즉 스칼라 배한 거죠. 이 스칼라 곱과 팩터 덧셈에 의한 결과가 W의 원소일 때를 Rn 벡터 공간의 공집합이 아닌 W를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는 것. 즉 스칼라 곱과 팩터 덧셈에서 닫혀져 있는
벡터 공간을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 노트할 내용은 영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리고 Rn 벡터 공간 자체입니다. 명백히 영벡터 공간, Rn 벡터 공간, 부분 공간이 되나요? 자, 이러한 부분 공간을 트리비얼 서브스페이스, 자명한 부분 공간. Rn 벡터 공간의 공집합이 아닌 W라는 부분 공간의 임의의 벡터가 V1 벡터, V2 벡터, Vs, S개의 벡터와 스칼라 곱에 대한 덧셈으로 나타날 때 스칼라 곱과 벡터 스칼라와 벡터의 곱과 이러한 스칼라 곱에 대한 벡터들의 덧셈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1차 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S개의 벡터에 의해서 W라는 부분 공간의 임의의 벡터가 표현될 때 W 부분 공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도 합니다. V1, V2, Vs개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 생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의 스칼라들을 매개 변수라고 할 겁니다. 특히 1차 결합으로 나타나는 영벡터가 되게 하는 이 스칼라들이 모두 0일 때 그럴 때를 V1, V2, Vs 이 S개의 벡터들을 1차 독립, 적어도 0이 아닌 스칼라가 존재할 때를 1차 독립이 아닌 1차 종속. 1차 독립이라는 것은 1차 결합이 되게 하는 영벡터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스칼라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때를 1차 종속. 모든 스칼라들이 0일 때를 1차 독립. 그럼 노트할 내용은 만약에 벡터 중에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한다면 그럼 0이 아닌 벡터에 0이 아닌 스칼라를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벡터 공간이 0벡터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벡터 공간은 1차 독립이 될 수가 없겠죠. 언제나 1차 종속이다. 왜냐하면 0인 벡터에 0이 아닌 스칼라를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1차 독립인 벡터로 이루어지려면 0벡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되겠죠. 자, Rn 벡터 공간에 S개의 벡터들의 집합을 캐피털 S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 S개의 벡터들을 열벡터로 하는 행렬을 캐피털 A로 썼습니다. 그러면 V1 벡터의 성분들은 N개의 성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행렬 A의 크기는 행의 개수는 N개이고 열의 개수는 S가 되겠죠. 그래서 행렬 A의 크기는 N 곱하기 S 행렬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1차 결합. 만약에 C1, C2, CS 중 적어도 0이 아닌 스칼라가 존재할 때를 1차 종속 벡터들은, 자, 그런데 이 0벡터를 만족시키는 스칼라가 모두 0일 때를 1차 독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1차 독립인지 1차 종속인지를 판정하려면 스칼라들을 구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스칼라를 구한다는 것은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연립 방정식 푸는 게 지루한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지루한 작업을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 방법, 즉 행렬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죠.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에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이 바로 Elementary Law Operation, 기본행 연산이라는 것. 한 행이 0이 아닌 상수배를 한다. 한 행이 0이 아닌 상수배를 내서 다른 행이 다 한다.
그런데 모든 행의 성분들이 0일 때는 적어도 0이 아닌 성분이 있는 행과 교환을 한다. 기본행 연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인 거죠. 이 기본행 연산이. 이걸 행렬로 나타낸 게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 자, 그러면 이 1차 결합을 행렬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다음과 같이 행렬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행벡터와 열벡터. 물론 이게 V1 벡터, V2 벡터, VS 벡터를 열벡터로 갖는 행렬인 겁니다. 행렬의 곱. 그러면 이 앞에 게 N 곱하기 S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S하고 N이 같다면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정사각 행렬이면 기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나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행렬이 존재한단 말은 C1, C2, CS가 0밖에 없죠. 양변의 역행렬을 곱하면 되니까. 그럼 그 말은 V1, V2, VS계의 열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C1, C2, CS 스칼라가 모두 0이란 말이잖아요. 그 말은 V1, V2, VS계 벡터가 1차 독립.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0벡터가 돼야 되니까 C1, C2, CS 중에서 적어도 0이 아닌 스칼라가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1차 독립 종속 여부를 벡터를 열벡터로 갖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1차 독립, 1차 종속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정리가 나옵니다. A라는 행렬은 벡터를 열벡터로 갖는 행렬이에요. 근데 자명한 해만을 갖는다. 그 말은 X벡터의 성분들이 스칼라들이 모두 0이란 말이잖아요. 그 말은 행렬 A가 역행렬을 갖는다. 그러면 행렬 A를 구성하고 있는 열벡터들은 1차 독립이다. A의 열벡터가 1차 독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R3 벡터 공간에 4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R3 벡터 공간에 4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명백히 1차 종속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R3 벡터 공간에 벡터의 개수가 성분 개수보다 많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한 벡터는 다른 벡터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1차 독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번 에그젬플은 R3 벡터 공간에 3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V1, V2, V3와 스칼라와의 1차 결합이 0이 되게 하는 스칼라가 모두 0인지, 적어도 아닌 0인 성분이 존재하는지, 스칼라가 존재하는지. 그러면 V1, V2, V3 벡터를 열벡터로 하는 행렬의 역행렬의 존재 여부. 자, 그런데 이 벡터를 열벡터로 하는 행렬은 앞에서 이그젬플로 확인해 봤었어요.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즉, 그 말은 이 3개의 벡터들은 1차 독립이 된다는 거. 인버전 알고리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죠. 주어진 행렬을 아구멘티드 매트릭스, 붙임 행렬 혹은 첨가 행렬 형태로 나타낸 뒤에 기본행 연산을 취한다.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기하행 사다리꼴, 기하행 사다리꼴 중에서 항등 행렬로
변형했을 때 그에 대응되는 행렬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역행렬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일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 더하고 일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하면은 일행 일렬에 아래 두 성분들이 다 0이 됩니까? 자, 이번에는 2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기본행 연산을 취하는 것을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 더하고 2행에 1을 곱해서 3행에 더하면은 2행 2열의 윗성분, 아랫성분들이 모두 0이 됩니까? 자, 이번에는 3행. 첨가 행렬 형태에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하행 사다리꼴 항등 행렬로 고쳐야 되니까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런데 3열의 윗성분들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윗성분들을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3행에 마이너스 9를 곱해서 1행에 더하고 3행에 3을 곱해서 2행에 더하면은 A에 해당되는 첨가 행렬의 형태에서 A에 해당되는 행렬이 항등 행렬,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뀌죠. 자, 그때 항등 행렬 I에 대응되는 행렬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렬 A에 대한 역행렬이 되겠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인버전 알고리즘.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행렬 A를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첨가 행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다. 여기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취한다. 기본행 연산을 취하는 것은 기본행렬을 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거치면은 행렬 A가 만약에 가역행렬이라면은 행렬 A가 항등행렬로 바뀌겠죠. 기하행 사다리꼴. 만약에 항등행렬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행렬 A가 가역행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I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A의 역행렬이 되겠다. 이 역행렬 찾는 과정, 인버전 알고리즘으로 행렬 A를 구성하고 있는 열벡터들의 1차 독립 여부를 판정까지 한다는 것. 그러면 방금 했던 결과로부터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느냐?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Rn 벡터 공간에서 Rn 벡터 공간에 n개보다 많은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1차 독립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1차 정성. 두 번째는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행렬 A가 가역행렬이다. 가역행렬이라는 것은 기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하행 사다리꼴, 항등 행렬 I로 기본 행렬들의 곱이 나타난다. 그렇게 변형해 가는 방법이 인버전 알고리즘. 그러면 행렬 A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다. 근데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인데 행벡터들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행렬 A의 열과 행을 바꾼 행렬을 전체 행렬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즈. 행렬 A의 행벡터와 열벡터를 바꾼 행렬. 그러면 행렬 A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은 행렬 A의 행벡터와 열벡터를 바꾼 전체 행렬. 그러면 행렬 A의 행벡터들이 전체 행렬의 열벡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행렬의 열벡터가 1차 독립이려면은 가역행렬. 그럼 열벡터가 1차 독립이라는 것은 전체 행렬의 열벡터가 1차 독립이라는 것은 행렬 A의
행백자들이 1차 독립이라는 말과 동치죠. 이렇게 해서 부분 공간과 1차 독립 개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 형태의 행렬 개념으로 특수 형태입니다. 이 특수 형태의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항등행렬. 대각성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성분들이 0인 거죠. 그러면 대각행렬에 대한 가역성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대각성분이 0인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대각성분 중에 적어도 0이 아닌 성분이 존재하면 가역행렬이 되지 않겠다. 그 말은 대각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대각성분의 역수가 되겠다. 특수행렬의 첫 번째 형태인 대각행렬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항등행렬. 자, 이번에는 정사각행렬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윗성분들이 모두 0인 겁니다. 혹은 아랫성분들이 모두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을 기준으로 윗성분 혹은 아랫성분이 0인 행렬들을 삼각행렬, 특히 윗성분들이 모두 0일 때를 Lower Triangular Matrix, 아랫성분들이 모두 0일 때를 Upper Triangular Matrix. 그래서 이런 행렬을 삼각행렬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4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랫성분들이 모두 0이죠. Upper Triangular Matrix. 자, 이번에는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윗성분들이 모두 0이죠. Lower Triangular Matrix. 삼각행렬에 대해서 노트할 내용은 삼각행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삼각행렬들의 곱은 삼각행렬이 되는 거예요. 즉, 하삼각행렬들의 곱은 하삼각행이 된다. 상삼각행렬들의 곱은 상삼각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전체행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행렬 A의 전체행렬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대칭행렬입니다. 그런데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행렬을 비대칭행렬. 그럼 대칭행렬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노트할 내용은 대칭행렬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비대칭행렬은 부호가 달라지겠다. 대칭행렬과 관련된 정리입니다. 행렬 A와 B가 같은 크기의 대칭행렬이에요. 그리고 K가 임의의 스칼라입니다. 그러면 대칭행렬 A에 대한 전체 행렬이 대칭행렬이냐? 바로 보여지지 않나요? A에 대한 전체 행렬은 행렬 A가 대칭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전체 행렬의 대칭 여부잖아요. 자, 그러면 그죠? 근데 이게 뭐였습니까? A.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군요.
A 역행렬의 역행렬은 직관적이죠. A의 전체 행렬, 행과 열을 바꿨는데 또 바꿀 거예요. 그럼 A가 되나요? 그럼 요거부터 먼저 써야 되겠군요. 그죠? 그런데 행렬 A가 대칭 행렬이에요. 따라서 대칭 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 또한 대칭 행렬이 된다. 세 번째, K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K에 대한 전체 행렬. 자, 그러면 K는 실수니까. 그런데 A가 대칭 행렬입니다. 그러면 실수 배한 대칭 행렬 또한 대칭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명백합니다. 그럼 이 부분만 보이면 되겠죠. 그런데 대칭 행렬에 대한 사칙 연산 중에 뭐가 빠졌냐면은 곱셈이 빠졌죠. 그럼 곱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냐면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 행렬이 되겠냐 이 말이죠. 노트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칭 행렬의 곱에 대한 전체 행렬입니다. 마치 행렬 A 곱하기 B에 대한 역행렬이 B 인버스 A 인버스가 되듯이 행렬 곱에 대한 전체 행렬은 B에 대한 전체 행렬, A에 대한 전체 행렬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증명은 행렬의 곱을 이용하면 돼요. 행렬의 곱이라는 것은 앞에 행렬의 행벡터와 뒤에 행렬의 열벡터의 벡터 내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 A에 대한 성분 Aij, n 곱하기 s 행렬이라고 두겠습니다. 행렬 B는 성분을 B의 KL, S 곱하기 N 행렬. 그래야지 곱셈이 정의가 되죠. 자, 그래서 행렬 A, B에 대한 곱에 대한 성분을 CIJ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이 CIJ는 어떻게 구해질 거냐면은 행렬 A의 I행 벡터, 행렬 B의 I행 벡터, L열 벡터. 근데 IJ로 해놨기 때문에 J열 벡터를 끄집어 내오면 되겠죠. 자, 그럼 CIJ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I행 벡터와 J열 벡터. 벡터 내적입니다. 증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증명이 된 아이디어입니다. 행렬의 곱은 앞에 행렬의 행벡터와 뒤에 행렬의 열벡터의 내적으로 정의한다는 거. 그럼 이 성분들은 실수들의 곱이죠. 그럼 교환 법칙에 의해서 각 성분들을 다 교환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또 행렬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벡터와 열벡터. 자, 그런데 이거는 행렬 B의 열벡터에 대한 전체 행렬이죠. 자, 이거는 행렬 A의 행벡터에 대한 전체 행렬이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행렬 A, B의 곱성분은 행렬 B의 전체 행렬과 행렬 A의 전체 행렬 A의 곱에 대한 성분으로 나타나는구나. 따라서 A 곱하기 B에 대한 전체 행렬은 B 행렬의 전체 행렬과 A 행렬의 전체 행렬의 곱으로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 행렬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성질을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더 있어요.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은 대칭 행렬 A가 가역이면 역행렬 또한 대칭 행렬이 되나요? A 인버스에 대한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가 됨을 보이면 되죠. 자, 그래서 A의 전체 행렬과 역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 그러면 전체 행렬의 성질. 항등행렬의 전체 행렬은 항등행렬이죠. 따라서 A 역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은
A 전체 행렬에 대한 역행렬로 나타납니까? 그런데 행렬 A가 대칭 행렬이에요. 그럼 A 트랜스포즈가 A잖아요. 아, 대칭 행렬에 대한 역행렬 또한 대칭 행렬이 되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 왜냐? 대칭 행렬 A와 B의 곱에 대한 전체 행렬 이렇게 나타낸다고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노트 첫 번째에서. 그러면 A하고 B가 전체 행렬, 대칭 행렬이니까 B 곱하기 A로 나타나죠. 그런데 A 곱하기 B에 대한 대칭 행렬이 AB로 나타나야지 대칭 행렬에 대한 곱이 대칭 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대칭 행렬에 대한 곱은 대칭 행렬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 그런데 대칭 행렬의 전체 행렬, 대칭 행렬의 실수배는 대칭 행렬이 된다는 걸 명백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덧셈과 뺄셈이죠. 덧셈과 뺄셈은 대칭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대칭 행렬이 되겠다. 대칭 행렬 A와 B에 대한 전체 행렬입니다. 그러면 성분들의 합으로. 그럼 이거는 성분들끼리의 합으로 하면 되죠. 자, 이거에 대한 전체 행렬입니다. 행과 열을 바꿀 겁니다. 그럼 행과 열을 바꿨기 때문에 그럼 바로 됐나요? 자, 여기 바로 뭡니까? 행렬 A가 대칭 행렬, 행렬 B가 대칭 행렬. 따라서 대칭 행렬에 대한 합에 대한 전체 행렬은 자기 자신이 되죠. 즉 대칭 행렬의 합 또한 대칭 행렬이 된다는 것. 명백히 차 또한 그러면 대칭 행렬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실수 x에 대한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을 실수 x를 행렬 a에 대응시켜버리면 행렬 a에 대한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이 실수 x에 대한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의 결과를 그대로 확장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즉 행렬 대항식에 대해서도 항등식을 실수에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번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첫 번째 x에 대한 항등식을 보세요. 주의해야 될 것은 실수 x를 행렬 a에 대응시키면은 실수 1은 뭐에 대응시켜야 되겠다? 항대행렬 i에 대응시켜야 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실수 x에 대한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 행렬 a에 대한 행렬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 특히 행렬 a에 대한 양의 정수 k 거듭 제곱이 0이 되게 하는 행렬이면 이거와 이거의 곱이 항등의 행렬이니까 이 두 행렬은 서로 역행렬 관계죠. 즉 i 빼기 a가 가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가 정사각행렬이고 정사각행렬에 대한 k 거듭 제곱이 0이 된다면 i 빼기 a에 대한 행렬은 가역행렬이고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행렬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 특히
정사각형렬 A에 대한 양의 정수 K 거듭 제곱이 0이 되게 하는 이러한 행렬을 멱0 행렬이라고 합니다. nilpotent matrix. 그리고 이때의 최소의 양의 정수 K를 멱0 지표라고 합니다. 이 멱0 행렬, 멱0 지표는 어떤 특수 형태의 행렬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그젠플이 주대각선 아래성분들이 모두 0이죠. 그런데 주대각성분들도 0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렬을 삼각행렬 중에서도 주대각성분이 0이다. 그래서 이거를 순삼각행렬, strictly upper triangular matrix, 순상삼각행렬에 대해서는 지금 행렬의 크기가 3차 정사각행렬이잖아요. 흥미롭게도 3번 거듭제곱하면 0이 된다는 거. 즉 멱0 지표가 3이 됩니다. 멱0 행렬, 멱0 지표는 순상삼각행렬 혹은 순하삼각행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거. 그러면 항대행렬 I에서 A를 뺀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바로 주어지겠죠? 이번에는 행렬 단원 마지막 개념인 LU 분해입니다. LU 분해란 정사각행렬 A를 하삼각행렬 L과 상삼각행렬 U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LU 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사각행렬 A를 왜 굳이 LU 분해를 할 거냐? 그 이유는 정사각행렬 A를 개수행렬로 갖는 이와 같은 선형계의 해를 구할 때 만약 정사각행렬 A인 개수행렬이 LU 분해되면은 해를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젠플로 살펴볼 텐데 정사각행렬 A인 3차 정사각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정사각행렬이 다음과 같이 하삼각행렬과 상삼각행렬로 분해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LU 분해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방법을. 자, 그러면 상삼각행렬과 하삼각행렬로 분해된 행렬 A를 개수로 갖는 선형계의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먼저 상삼각행렬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해를 Y라고 둘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잖아요. 그래서 상삼각행렬을 개수행렬로 갖는 선형계에 대한 해를 Y 벡터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이 Y 벡터를 이용해서 하삼각행렬을 개수로 갖는 또 다른 선형계. 그러면 B라는 상수 벡터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삼각행렬을 이용하면은 Y1, Y2, Y3가 바로 계산되나요? 삼각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의 곱이 간단치는 않지만 삼각행렬은 간단하죠. 바로 2y1 이꼴 2. y1이 바로 나오죠. 일로. y1이 계산됐기 때문에 두 번째 행과 y1, y2, y3에 대한 곱 마이너스 3y1 더하기 y2는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y1이 1이기 때문에 y2, 5로 바로 계산되죠. 그러면 y3도 바로 계산됩니다.
자, 이렇게 하삼각형렬을 이용해서 y를 구했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 x벡터에 대한 개수행렬을 상삼각형렬을 이용하면 지금 y벡터가 구해졌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x벡터에 대한 해가 바로 계산됩니까? 정사각형렬을 삼각형렬의 곱으로 나타내면은 해를 보다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모든 정사각형렬을 이와 같이 LU 분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LU 분해가 존재하더라도 유일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정사각형렬이 LU 분해가 존재하느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정사각형렬 A가 가역형렬이면은 기본행렬들의 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인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역행렬을 구할 때 인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본행 연산을 취하면은 행렬 A를 기하행사다리꼴, 가역행렬이기 때문에 기하행사다리꼴이 항등의 일로 나타나잖아요. 만약 기하행사다리꼴로 고치지 않고 윗성분은 남겨놓겠습니다. 아랫성분들만 0이 되게, 0이 아닌 성분, 아랫성분들만 0이 되게. 그러면 행사다리꼴이 바로 뭡니까? 상삼각형렬이잖아요. 그러면 하삼각형렬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가역형렬은 LU 분해가 존재한다. LU 분해가 존재하지만 LU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차 정사각형렬입니다. 자, 이 행렬의 기본행 연산을 취할 거예요. 마치 우리 인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역행렬을 구하듯이. 그러면 인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기하행 사다리꼴로 고쳤지만 여기서는 LU 분해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성분 밑에 성분들만 0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삼각형렬을 찾아지죠. 그럼 하삼각형렬을 어떻게 찾을 거냐? 3차 정사각형렬 A에 대응되는 하삼각형렬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미지의 성분들 이것들을 구할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기본행 연산을 취하고 그때 그 기본행 연산을 취한 역 연산에 대한 성분들을 하삼각형렬의 미지의 성분에 대응시킬 겁니다. 먼저 1행에 6분의 1을 곱했습니다. 6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역연산. 그러면 6을 역연산이니까 6이죠. 그래서 하삼각형렬 1행 1열에 6을 대응시킬 겁니다. 왜 상삼각형렬, 하삼각형렬이 유일하지 않느냐? 6분의 1 곱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1 곱하면 됩니다. 1행에 1 곱했으면 하삼각형렬 1행 1열의 성분에 1을 대응시키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삼각형렬도 하삼각형렬도 유일하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 행사다리꼴로 만들기 위해서 0이 아닌 성분, 밑에 성분들을 0이 되게 하겠죠. 자, 그래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해서 2행에 더하고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행에 더할 겁니다. 근데 6분의 1을 왜 곱했냐면은 만약에 1을 곱한다면은 6 밑에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수 형태로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0이 아닌 성분을
일로 만드는 작업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삼각행렬 이행일렬과 삼행일렬에 어떤 성분을 대응시킬 거냐면은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더했으니까 역연산. 이행일렬에 9. 마이너스 3을 더했습니다. 그럼 삼행일렬에 3. 하삼각행렬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일행에 대한 기본행 연산 작업은 이제 더 할 게 없죠. 자, 이행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행에서도 1을 곱하면은 하삼각행렬 이행 2열의 역연산에 대한 성분 1을 대응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행에다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하삼각행렬 이행 2열에 대응되는 성분은 2. 그리고 행사다리꼴로 만들기 위해서 이행 2열의 성분 밑에 성분을 0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행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8을 곱해서 3행에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행 하삼각행렬 3행 2열에 대응되는 성분은 마이너스 8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관 8을 대응시키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3행에 1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1의 여권 1을 3행 3열에 대응시키면 찾고자 하는 하삼각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행사다리꼴에서 자연스럽게 상삼각행렬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주어진 3차 정삼각행렬에 대한 LU 분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팁으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LU 분해가 존재하는 행렬은 대표적인 게 바로 가역행렬이라는 거. 주의해야 될 것은 LU 하삼각행렬, 상삼각행렬이 유일하지는 않다는 거. 됐나요? 지금까지 행렬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행렬 단원에서 리뷰해야 될 개념은 첫 번째로 인버전 알고리즘, 역행렬을 구하는 거죠. 정사각행렬 A와 항등행렬 I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행렬을 만들죠. 이와 같은 행렬을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했었습니다. 부침 행렬 혹은 첨가 행렬. 그래서 이 행렬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취하는 거죠. 기본행 연산이라는 것은 한 행에 영이 아닌 상수배를 한다. 한 행에 영이 아닌 상수배를 내서 다른 행에 다한다. 마지막으로 두 행을 교환한다. 그런데 기본행 연산하는 것은 마치 항등행렬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수행해서 얻어지는 행렬을 기본행렬이라고 했는데, 기본행 연산을 취하는 것은 기본행렬을 곱하는 결과하고 같은 결과를 낳는다. 자, 그래서 기본행 연산을 취할 거예요. 기본행 연산을 취하는 것은 기본행렬 2번을 곱한 거로 보면 되겠죠. 구별하기 위해서 할선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행렬 2번과 항등행렬 I의 곱. 언제까지? 행렬 A를 기하행사다리꼴로 고칠 때까지. 자, 그러면 K번째에 기본행 연산을 취했습니다. 기본행렬을 곱한 거죠. 그런데 K번째 기본행 연산, 기본행렬을 곱하니까 이 행렬이 기하행사다리꼴로 바뀌는데, 그 기하행사다리꼴이 항등행렬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렬 A에 대한 역행렬이 구해지는 거죠. 만약 기하행사다리꼴이
항등행렬로 바뀌지 않으면 주어진 정사각행렬은 가역행렬이 아니라는 거. 자, 이번에는 Rn 벡터 공간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W의 임의의 벡터가 S개의 벡터들에 대한 스칼라 곱과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X 벡터가. 그리고 이 벡터와 스칼라 곱의 합을 1차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Rn 벡터 공간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W의 임의의 벡터가 S개의 벡터들로 표현이 될 때, 이럴 때 어떤 용어를 썼느냐면은 스팬, S개의 벡터에서 생성된다고 해서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을 했었죠. 자, 이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게 하는 스칼라 T1, TS가 모두 0일 때 이 벡터들은 1차 동로. 적어도 0이 아닌 스칼라 T가 존재했을 때를 1차 정속. 그러면 S개의 벡터에 대한 1차 독립, 1차 종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면은 선형계를 풀어야 되잖아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고 하는 방법이 벡터와 스칼라 곱에 대한 1차 결합을 행렬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벡터를 열벡터로 하는 행렬, 그리고 스칼라를 성분으로 하는 열벡터. 만약 벡터를 열벡터로 하는 이 행렬이 가역행렬이라면 T1, TS가 모두 0일 수밖에 없잖아요. 1차 독립이 되는 거예요. 아, 벡터를 열벡터로 갖는 행렬의 가역 여부로 벡터들의 1차 독립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수 형태의 행렬로 가장 기본적인 게 항등행렬. 항등행렬과 같은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하죠. 특히 대각행렬에서 대각성분들이 모두 0이 아닐 때 대각행렬은 가역행렬이 되죠. 역원은 역행렬은 그 성분들에 대한 역수로. 특히 대각선을 기준으로 윗성분 혹은 아랫성분이 모두 0인 행렬을 삼각행렬이라고 하더라. 삼각행렬 중에서도 대각성분이 0인 삼각행렬을 strictly라는 용어를 추가해서 순 삼각행렬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순 삼각행렬은 어떤 유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순 삼각행렬 A에 대한 만약에 n차 순 삼각행렬이라고 하면은 순 삼각행렬은 묘경 행렬이 되더라. 묘경 행렬이라는 것은 양의 정수를 지수로 한 거듭제곱이 0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순 삼각행렬은 n차 순 삼각행렬에 대한 양의 정수 거듭제곱에서는 n번 거듭제곱하면 영행렬이 되더라. 그런 최소의 양의 정수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을 묘경 지표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순 삼각행렬에 대한 행렬을 마치 실수에서의 미지수 x에 대한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에 대응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항등행렬 i에서 a를 빼고 a의 k-1제곱을 하면은 바로 i-ak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행렬 a가 순
삼각행렬이에요. 그러면 순삼각행렬은 묘경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AK제곱이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 K가 존재한다고 했죠. 만약에 3차 순삼각행렬이라고 하면은 I 빼기 A 세제곱이고 A 세제곱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뭐가 계산이 되냐면은 I 빼기 A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개념이 정사각행렬을 삼각행렬과 삼각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L은 하삼각행렬, U는 상삼각행렬. 그러면 어떠한 행렬이 LU 분해가 가능하느냐? 가역행렬은 LU 분해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정사각행렬 A에 대한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A를 행사다리꼴로 고치죠. 그 행사다리꼴이 바로 삼각행렬이죠. 그럼 하삼각행렬은 어떻게 찾는다? 행사다리꼴로 고쳤을 때 상삼각행렬로 바뀌게 하는 기본행 연산에 대한 연산을 역원들을 대응시키면 하삼각행렬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면 가역행렬 A는 LU 분해가 존재한다는 거. 주의해야 될 거는 L이라는 하삼각행렬과 U라는 상삼각행렬이 유일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본행 연산에서 0이 아닌 상수배를 곱하는 거니까 상수를 어떤 걸 곱하느냐에 따라서 하삼각행렬과 상삼각행렬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유일하지 않다는 거. 지금까지 행렬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렬식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